기분 좋은 에너지가 가득한 정경이 클래식 2부는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를 이끌어가는 명사를 모셔서 라이브 연주를 듣고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 초대석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모신 초대 손님, 전 세계 오페라 가수들의 꿈의 무대,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 주역 가수입니다. 폭발적인 성량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뉴욕 타임즈로부터 강한 고음과 어두운 중저음, 또 유연한 프레이징으로 노래한 매력적인 테너라는 호평을 받은 테너 최현희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미국에서 어제 들어오셨죠? 네, 엊그제 저녁에. 그러니까요. 왔습니다. 엊그제 저녁. 아직 맞습니다. 30시간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됐습니다. 와, 그런데 이렇게 오전 방송에 출연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불러주시니 나와야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굉장히 오랜만에 또 만나는 피아니스트 정태영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영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한 24시간 만에 여기 왔는데요. 아니 얼굴 있겠어요. 너무 오랜만이라. 오늘은 이제 테너 최현희 선생님과 함께 연주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피아니스트 네. 어컴퍼니스트 만났는데 네. 물어보는 거예요. 네. 최현희 선생님 어떤 곡 하시냐고. 그래서 그라나다랑 인제미스코 하신다니까 네. 자기는 그라나다를 네. 잘 치는 반주자를 본 적이 없대요. 우리나라에. 제가 그래서 오늘 기대하면서 태영 선생님은 잘할 거라고 제가 자랑을 했는데 아까 최현희 선생님께서 앉자마자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네. 태영 선생님이 그라나다를 이렇게 잘 치신다고. 이게 부담 한가득 드리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쳐요. 자, 미국에 공연차 다녀오신 것이죠? 네, 맞아요. 예, 미국에 언제 공연 다녔습니다. 어떤 공연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한테 언제 내가 이 곡을 부를 수 있나라고 오랫동안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베르디의 레퀴엠이라는 이 대곡을 테너 솔로이스트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데스 오브 콰이어라는 합창단이 하나 있는데요. 네. 뉴욕시티의 100주년 기념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트리니티 처치에서 세 개의 합창단이 이제 연합으로 하는 그런 공연이었고, 근데 거기에서 베르디 레퀴엠을 제가 처음으로 롤 데뷔를 하게 돼서 너무나도 떨리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좋았던 이유는 워낙에 제가 베르디 레퀴엠을 좋아하고 많이 들었지만 사실 그 대곡의 그 한 부분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기분이구나. 오페라를 공연을 많이 하지만 또 오페라를 공연할 때랑 좀 다른 긴장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이 포인트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국에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이 네. 베르디 레퀴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들으셨죠? 제가 이 포인트 놓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 포인트. 네. 지금 따끈따끈하게 테너 솔로이스트. 지금 공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네, 6월달에 또 합니다. 6월달에 LA 에서. LA에서 또 예, 합니까? 네. 예, 지금 따끈따끈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전국의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 관계자 여러분, 테너 최현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최현희 소개하겠습니다. 2013년 뉴욕 마르티나 하이로 파운데이션 주최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에서 타이틀롤로 테너 최현희가 노래했습니다. 뉴욕 타임즈로부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력적인 테너라는 호평을 받으며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2019년 여름 세계 최대의 오페레타 페스티벌인 오스트리아 빌메비시 페스티벌에서 미소의 나라 수청 왕자역, 2020년 2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라트라비아타 남자 주인공 알프레도 역으로 데뷔했습니다. 2024년부터 딜라이브 TV와 한경 아르테 TV가 공동 제작한 당신이 있는 그곳 오페라 하우스에서 진행자로도 활약했고요. 2024-25 시즌엔 애틀랜타 오페라 맥베스의 맥더프 역, 하와이 오페라 카르멘의 도노세 역, 뉴욕 데소스콰이어의 베르디 레퀴엠의 테너 솔로이스트로 출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뉴욕이 아니라 LA인가요? 아니요. 이거 지금 뉴욕에서 제가 방금 하고 온 거고요. 예, 이거 하고 온 거고 예, 앞으로 LA로 또 이제 6월달에 나갑니다. 퍼시픽 심포니라는 오케스트라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공연을 하고 또 내년에는 또 이제 저의 처음으로 롤 데뷔를 하고 있는 예정하고 있는 롤이 하나 있는데 네. 빨리아치의 카니오라는 역할을 오호. 제가 처음으로 또 미네소타 오페라랑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하나 더 광고 드립니다. 아까는 이제 시립교향악단과 오페라단 광고했는데 이제 오페라단. 네. 자, 이제 카니오, 빨리아치. 네.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준비? 준비 끝났죠. 네.
알겠습니다. 2주만 시간을 주시면 2주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은 필요합니다. 정규행 클래식 수요 초대석 테너 최은희의 라이브 연주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클래식 음악과 함께한 인생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방송 소감이나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아까 잠깐 대기실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올해가 한국 데뷔 5주년이 되는 해 맞습니까? 그렇죠. 제가 2006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나서 예. 한국에서 이제 오페라로 데뷔를 한 지는 지금 딱 5년입니다. 아. 국립오페라단에서 라보엠의 로돌포 역할을 했었는데 네. 사실 그게 이제 지방 연주와 서울 공연이 같이 되는 공연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 시국이어서 거리두기 때문에 서울 공연이 취소가 됐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제가 유학을 간 이후에 데뷔한 지 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선생님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방송에서 보헤미의 로돌파리아를 맞습니다. 저희가 또 선을 보였습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했던 로돌포 공연이었거든요. 그게. 그 오케스트라 서울시교향악단 서울시 오페라, 서울시 고향악단에 했던. 예. 그걸 제가 방송에 틀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섭섭합니다. 자, 음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뉴욕 타임즈로부터 강한 고음과 어두운 중저음을 유연한 프레이징으로 노래하는 매력적인 테너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야, 거의 뭐 받을 수 있는 테너로서 극찬 오브 극찬 아닙니까? 강한 고음과 어두운 중저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극찬이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런 리뷰를 받고 나서 내가 이런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멋있게 써주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이게 계속 사용하고 있는 리뷰이고요. 예. 그 목소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테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저음을 이렇게 좀 탄탄하게 내는 스타일의 테너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져가지고 또 이런 평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노래하실 때마다 약간 부담은 되시겠어요. 부담되죠. 이런 리뷰가 딱 나타나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테너가 고음을 잘 내는 분들은 고음에 대부분 좀 걱정이 없으셔야 돼요. 네. 고음이구나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이렇게 몸이 긴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한 고음, 뭐 어두운 중저음 뭐 이런 딱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니까. 안 들어가던 힘도 막 들어가고. 그 선생님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테너 하면 다 같은 파트로 솔직히 생각하는데 테너에도 세분화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드라마틱, 스핀토, 리릭, 레체로 있는데 선생님은 스핀토에 가까운 건가요? 저는 사실은 리릭 테너로 지금 계속 활동을 해왔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리릭 스핀토 역할들도 좀 기회가 주어진 때가 많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까바라도시라든지 토스카에 뭐 이런 역할들이 저한테 많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리릭 테너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그 활동 중간에 새로운 롤들을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게 쉽지만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제가 조금 스핀토 역할까지 영역을 조금씩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는 3테너 루치아나 파브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까레라스 이렇게 세 분 있지 않습니까? 그전 3테너도 있잖아요. 프랑코 고렐리, 마르데 모나코, 주세페 스테파노. 그렇죠. 근데 그때 세 분의 테너는 어떻게 보면 다 스핀토 드라마티코 그렇죠. 테너였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파브로티나 도밍고나 호세 까레라스, 도밍고는 드라마티코 스핀토에 가깝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까레라스나 파브로티보다 선생님 소리가 더 그 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왠지 그분들과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갑자기 작아지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는 애청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분류하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예. 이렇게 리릭 테너다, 아니면 뭐 레제로 테너다. 그러니까 소리의 고유성이 있는 그런 색깔들. 근데 이제 저는 그 두 분 선생님들보다는 그 중저음에 조금 이렇게 탄탄한 소리를 가지고 있다.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전공자들끼리는 내가 감히 어떻게 까르라스, 뭐 도밍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애청자분들은 그런 부분 알려드려야 그렇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해도가 높습니다. 네. 더 쉽게 까르라스와 파바로티는 어떻게 보면 레체로 리릭에 그렇죠. 가깝고 네. 선생님이 스핀토, 그 다음에 드라마티코, 도밍고 이렇게. 그렇죠. 네, 뭐 그 안에서 카테고리 나누려면 예. 저도 그 중간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카테고리만. 그렇죠. 나누는. 맞습니다. 예. 쉽지 않았습니다. 자, 노래를 청해 듣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 어떤 노래 가져오셨죠? 네, 저는 그라나다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네.
사실 이 곡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정태양 피아니스트가 반주를 너무 잘해서요. 그 위에서 노래를 하면 노래가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아, 네.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 곡이 저하고는 되게 인연이 있는 곡이에요. 네. 어떤 인연이 있냐면 제가 그 성악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가장 낯뜨거웠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언제입니까? 좋은데요, 지금? 네, 2015년도에 그 제가 독일에 네. 에어프루트라는 극장에 테너 솔리스트로 발탁이 돼서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극장 오디션을 본 것도 아니고 오페라 홍콩이라는 홍콩에서 하는 미소의 나라에 제가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연출자로 오셨던 선생님이 에어프루트 극장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너 다음 시즌에 뭐 하냐? 그래서 다음 시즌에 나 독일에 갈 거다. 오디션을 보러 간다. 그랬더니 오디션 보지 말고 그냥 우리 극장으로 와라. 오호. 그래서 갑자기 제가 에어프루트 극장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예. 저한테 작품을 알려주셨어요. 분명히 너는 첫 해에 미소의 나라, 그다음에 뭐 라보엠, 뭐 이런 역할들을 주셨는데 도착을 딱 한 첫날 저 데일리 플랜이 오거든요. 그 데일리 플랜에 저는 이메일을 못 받았는데 딱 극장을 가서 보니까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들어갔는데 문을 여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새로운 어떤 프로덕션의 예. 그 컨셉션 미팅이었어요. 예. 근데 거기에 제 프로덕션이 들어가 있었고 극장에서 저한테 말을 안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오픈 칵테일이라고 해서 오페라를 막 섞어서 하나의 이제 프로덕션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그라나다를 부르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곡은 안 익혔는데. 안 익혔죠. 안 익혔죠.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어떡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지휘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는 누가 지휘자고 누가 음악 감독 하나도 모르잖아요. 첫날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휘자인 것 같은 분한테 상황을 설명하러 가서 마에스트로 Today is my first day, but I never heard I have to sing Granada 뭐 얘기를 막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저쪽에 어떤 다른 분이 젊은 분이 오시더니 내가 지휘자라고. 그야말로 똥볼을 계속 찾네요. 그렇죠. 그러더니 바로 그라나다를 저한테 시키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악보를 달라. 그래서 제 인생에 정말 왜냐하면 뮤지션이 어디 공연을 갔는데 제가 준비가 안 되어서 간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데 저만 모르고 저만 이제 외부에서 투입이 된 사람이고 극장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날에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제 그라나다가 그런 곡입니다. 그럼 며칠 후에 불렀습니까, 그 노래를? 그 노래를 이제 그날 아침에 컨셉션 미팅이었고 저녁부터 합창단하고 하는 리허설이 저녁부터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그 합창단하고 하는 리허설에 그라나다를 제가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고 있으면 모든 합창단 여성분들이 저한테 착 오면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청천벽력이다 이거. 네. 와. 오페라 가수로서 아주 그래서 낯뜨거운 며칠 뒤에 불렀습니까? 2주 뒤에 리허설하고. 공연이었죠. 2주 뒤에. 예, 예. 그래도 2주. 공연은 2주 뒤였죠. 그래도 2주란 시간이 있었네요. 네. 이틀 후였어 봐. 네. 정말 상상도 하기 싫으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곡.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라나다를 제일 잘 치는 피아니스트 정태양과 함께 여러분 들으실 겁니다. 두 분 자리로 이동하시면 제가 곡 소개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멕시코 작곡가 아구스틴 라라의 그라나다는 1932년에 작곡한 곡입니다. 이 곡은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옛 도시 그라나다의 풍경과 아름답고 정열적인 여인, 투우 등 이국적인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노래하는 곡입니다. 자, 넓은 음역과 강렬한 감정 표현은 물론 밝고 힘찬 고음이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준비되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아구스틴 라라의 그라나다, 테너 최연희, 피아니스트 정태양의 협연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Granada, tierra soñada por mí, mi cantar se vuelve gitano cuando es para ti. Mi cantar hecho de fantasía, mi cantar flor de melancolía, que yo te veo
ensangrentada en tardes de toros. Mujer que conserva el embrujo de los moros. De sueño rebelde y gitana cubierta de flores, y beso tu boca negrana, jugosa manzana que me hable de amores. Granada, Manola cantada en coplas graciosas. No tengo otra cosa que darte que un ramo de rosas de suave fragancia que le dieran marco a la Virgen morena. Granada, tu tierra está llena de lindas mujeres, de sangre y de sol. De rosas de suave fragancia que le dieran marco a la Virgen morena. Granada, tu tierra está llena de lindas mujeres, de sangre y de 브라보! 브라보! 아구스틴 나라의 그라나다 테너 최원희 피아니스트 정태양의 협연으로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홍석현님 브라보! 테너 최원희 선생님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역사가 깊은 첫 곡 잘 들었습니다. 러브드님 브라보! 바리톤으로 들었지만 테너의 그라나다는 훨씬 부드럽고 매혹적입니다. 역시 최원희님 엄지척 3개 이동하며 차 안에서 듣는데 소름이 쫙쫙 끼칩니다. 티언니님 브라보! 정말 근사한 그라나다입니다. 스토리가 있어서 더욱 멋졌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수요 초대석 오늘 모신 초대손님 테너 최원희입니다.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가 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보통 이 테너는 컨디션을 좀 탄다라고 인식이 있는데 선생님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컨디션 많이 탄 건데요. 저 밑에서 반주를 예. 소리가 안 날 수 없게끔 쳐주시니까 예. 아니 소리가 막 나와. 일단 뭐 반주 얘기는 저희가 진작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선생님 컨디션 타세요? 지금 시차 적응이 솔직히 안 됐을 때고.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혹시라도 이제 노래를 이제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하나의 조언을 드리자면 네. 사실은 사실 컨디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컨디션을 안 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연습을 하는 것이 이 커리어를 해 나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이제 100% 컨디션으로 항상 노래를 부를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예. 그날의 컨디션에 제가 이제 그걸 받아들이다 보면 그래도 좀 이런 상황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뭔가 기술들이 생기지 않나. 선생님 아까 우리 피아니스트 정태영 선생님이 간주 나오는 부분에서 예. 워낙 드라마틱하게 나오니까 네. 한번 슬쩍 쳐다보셨어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이렇게 치면 나는 어떻게 불러라. 자 우리 태영 선생님 네. 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지금 뭐 거의 전 베를린 필이 온 줄 알았어요. 아니 오케스트라 소리가 피아노에서 날 수 있구나. 아니 저도 그라나다 많이 쳤었는데 네. 지금 치는 버전이 이제 제 스승님이 이제 후안 디에고 플로레즈라는 세계적인 테너랑 항상 앵콜로 그라나다를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선생님의 버전을 이제 제가 최신화해서 가지고 온 거죠. 악보를 받았군요. 악보 안 받고 그냥 선생님 치신 거를 제가 땄어요. 땄습니까? 네, 네. 아 손으로 따서. 근데 선생님도 악보 없이 치시는 거라서 잠시만요. 그 부분을 최현희 선생님 어떻게 상의가 된 건가요? 상의 안 하고 예전에 처음 같이 연주할 때 제가 그냥 그렇게 쳐버렸죠.
그랬습니다. 분명히 같이 네. 연주를 하는데 네. 악보에 없는 노트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 물론 그게 저를 되게 그 흥분되게 하죠. 흥분되게 하죠. 네. 아 고음을 여기서는 예. 못 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아주 정말 전 태양 쌤하고 이 노래 부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는 근데 참 이런 부분이 우리 클래식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솔리스트들이 반주자한테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좀 줄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최현영 선생님도 전혀 그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렇죠. 난 나의 길을 가겠다. 그런데 너의 길을 가는데 너가 너무 강력하게 가니까 나도 강력하게 더 가겠다. 맞춰주겠다. 서로 맞춰가면서. 거기에서 이 부딪히는 칼날에서 우리가 클래식의 매력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 오늘 두 분의 전투 잘 들었습니다. 0132 쓰시는 분 캬 브라보 기호왕 제대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페인 그라나다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극장에서 보신 분들 환호가 열렬했겠어요. 대단합니다. 이 극장은 선생님 그 독일 극장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스토리. 맞습니다. 예 어땠습니까 반응이? 첫날은 얘 뭐야 이랬죠. 리허설 때는. 근데 네. 공연 때는 너무 좋았어요. 아. 네, 공연 때는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제 이 곡을 제가 잊지 못하고 항상 이 곡을 볼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과 기대가 항상 함께 녹아 있는 그런 곡입니다. 지나가 보면 그 스토리를 선생님이 가지시게 된 게 참 행운이네요. 그렇죠. 예, 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윤서님, 최연희 테너와 태양쌤 두 분의 연주 정말 멋집니다. 황재혜님, 아주 윤택한 고음을 지니신 최연희 테너의 인생곡 그라나다 브라보. 이제 우리가 이 스토리를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현님, 써님의 열정적인 피아노 연주 멋졌어요. 자, JIP님, 시원하면서도 낭만적인 느낌이 납니다. 햇살 좋은 날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게 되어 영광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자, 테너 최연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 본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네. 저한테는 이제 오늘 나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고요. 네. 뭐 왜냐하면 노래라는 게 아마 음악가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 공연을 하고 내가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한다는 것이 내 자신의 모든 부분이 다 묻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부터 또 잘난 부분부터 또 아쉬운 부분부터 그게 이제 노래의 그 결과물뿐만이 아니라 저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묻어 나오기 때문에 뭐 아쉽든 잘했든 못했든 그게 오늘의 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의 나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성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성악을 본격적으로 이제 레슨을 받으면서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오, 빠르지 않았네요. 네,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고를 나오지 않았군요. 예고를 안 나오고 일반 학교를 나오다가 네. 이제 아카펠라 그룹에 제가 들어갔어요. 네. 저희가 제 경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경기고등학교 그 유명한 경기고. 네. 그 경기고등학교 중창반이 있었는데요. 예. 이제 한 학년에 8명씩 오디션을 해서 뽑아서 이제 저희가 매년 공연도 하고 그 아카펠라 그룹 활동을 되게 심각하게 했어요. 저희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점심 식사를 저희 반 학우들하고 한 번도 못 했고요. 아카펠라만의 룰이 있어서 저희 중창반만의 룰이 있어서 점심 시간 딱 시작하면 5분 안에 집합, 그다음에 10분 동안 같이 점심 식사, 그리고 30분 동안 연습. 이제 그거를 3년 동안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래 군대네요, 군대.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목소리를 맞추고 하모니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한 그 감을 줬던 것 같고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노래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결론적으로는 예원 예고 나오지 않고 네.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점심 안 먹고 아카펠라 그룹 하면서 예술종합학기로 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현역으로 붙으셨죠? 사무소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아, 그랬군요. 예, 예. 아, 예. 아,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강호 예.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님이 예, 나오셨거든요. 예. 첼리스트시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 예종이 그때 심사로 가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아, 저는 예종을 떨어진 사람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2 때부터 아카펠라 그룹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악을 시작하셨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시고 유학을 미국으로 네, 미국으로 갔습니다. 하신 거죠. 네.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유럽을 선택하지 않고 미국을 선택한 이유.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고요. 네. 저는 이제 거의 매일 눈물을 흘려가면서 어디 가야 될지 고민할 정도로 네. 왜냐하면 이태리에 가고 싶어서 네. 이태리어를 배우다가 갑자기 독일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독일어를 배우면서 막 하다가
갑자기 미국으로 돌렸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그때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저에 따라서 또 유학지를 같이 막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미국으로 함께 유학을 떠났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저한테 가장 맞는 선택이 아니었나. 미국이라는 곳이 활동하는 무대도 제가 꿈을 꾸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있었지만 뿐만 아니라 이런 학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그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또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활동을 되게 늦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성숙할 수 있는 과정을 가질 수 있었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솔직히 물어볼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뒤에 워낙 대곡이 있어서 네. 제가 이 가수의 컨디션, 목 관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먼저 연주 듣고 감사합니다. 예, 대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담이 돼서 안 되겠어요. 저도 가수인데 이거 이 아침에 내가 인제미스코를 부르시는데 말을 너무 많이 시키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자, 베르디의 레퀴엠 인제미스코 이 곡을 선택한 이유 있습니까? 네, 제가 뭐 지난주에 바로 뉴욕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했기도 하고요. 네. 사실 이 곡은 또 저한테 재밌는 사연이 하나 있는데 사연 또 있습니까? 제가 좋아요. 대학교 때 네. 제가 존경하는 이제 성악계 선배님들 몇 분 계세요. 네. 그때 이제 한양대학교 재직 중이신 이제 김우경 교수님이 그때 중앙 콩쿠르에서 결승전에서 인제미스코를 부르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1등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학생으로서 이제 콩쿠르를 관람하러 갔는데 이 노래를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너무 좋은데 이제 저분이 부르는 만큼 근접하지 않고서는 부르면 안 되겠다. 기준점이 됐군요. 너무 노래를 지금도 잘하시지만 그때 저한테 너무 샤킹해서 예. 그래서 이 곡을 너무 좋아했지만 손을 안 대고 있다가 이제 저한테 이런 기회가 오면서 막상 불러보니 또 저만의 색깔로 이것들 풀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또 오페라 곡이 아닌 또 이런 곡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예. 들고 왔습니다. 그라나다보다는 좀 약하네요, 내용이. 그렇죠. 그라나다가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그라나다는 좀 기대 강력했죠. 심리가 있었는데 네. 뭐 결국 좋았는데 내가 잘하고 싶어서 잘하겠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자, 노래 부르시면 제가 긴장을 좀 풀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자리로 이동하시면 제가 곡 소개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의 전통 진홈 미사곡을 기반한 베르디의 레퀴엠은 1874년 사마르코 교회에서 초연된 이후 유럽 전역에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자, 이제 들으실 인제미스코는 레퀴엠의 디에스 1회 진노의 날에 등장하는 테너 독창입니다. 인제미스코는 최후의 심판의 날에 죄인이 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자비와 용서를 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베르디 레퀴엠 인제미스코를 테너 최원희, 피아니스트 정태양의 회변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Ingemisco tamquam reus, culpa ruvet vultus meus, supplicanti, Preces me non sunt digne
Sequestra statues in parte dextra. 브라보! 브라보! 페르리 레퀴엠 중 인재미 스코어, 테너 최원희, 피아니스트 정태영의 해변을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러브드님, 최원희 쌤의 연주를 들으니 저절로 두 손을 모으게 되네요. 너무너무 성스럽고 고귀해요. 보내주셨습니다. 김영선님 브라보, 최원희 쌤 멋져요. 박형규님 브라보, 최원희 쌤의 노래도 태양 쌤의 피아노도 최고로 멋져요. 태양 쌤 오늘 피아노 연주 이제껏 중 최고예요. 두 분 연주가 얼마나 웅장한지 라디오로 보기 아깝네요. 저 정태영 쌤님, 네. 화요일 그 정태영이 클래식 빛나는 순간에서 피아노 치실 때보다 오늘 더 성의 있게 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좀 컴플레인을 좀 하겠습니다. 테너 네. 최현희 선생님 나오셔서 그런가 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제 잘못이군요. 아 대단한 연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공지를 드리면 지금 최은희 선생님의 베르디 레퀴엠 인제미스크로 감상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오전 11시 30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로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실 거예요. 전국의 시립 교향단 합창단 관계자분들이 이제 베르디 레퀴엠 준비할 때마다 이 선생님의 인제미스코를 감상하러 올 게 분명한데, 자 관계자 여러분, 이게 지금 저녁 때 부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상륙에 들어온 지 30시간이 안 된 상황에서 오전 11시 30분에 부르는 거라는 걸 감안하고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어떻게 잘한 겁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레퀴엠 들어올 때마다 좀 필을 좀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녁에 부르시면 또 이거와 다른 느낌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자, 제니인 홍콩님 절제된 엄숙함과 감정 브라보 보내주셨습니다. 조아라님 박수 수도 없이 보내셨고요. 멋진 연주 고맙습니다 보내셨네요. 소미님 브라보, 현님 노래 정말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최고예요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정경의 클래식 수요처 대석 테너 최원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한국에서 독창회 안 하셨죠? 안 했습니다.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고국 팬들을 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왜 독창회를 안 하시는 겁니까? 제가 강력하게 이거 항의 좀 해야겠습니다. 이 독창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좀 이야기 좀 이끌어 가지고 아니, 그렇게 왜- 바로 얘기하시면 예. 제가 뭐가 됩니까? 독창회를 네. 사실은 네. 너무 하고 싶죠. 네. 독창회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오페라 가수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스케줄들이 보통은 뭐 내년 것들이 지금 들어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뭐 2년, 3년 전에 또 중요한 작품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래서 예. 사실 그 독창회를 한다는 것은 특히 고국에서 독창회를 한다는 것은 좀 엄청난 큰 일이잖아요. 한 가수한테. 지금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저한테 독창회 해라 이런 말씀 하신 분 없으셨는데 네. 독창회 하라고 하시니까 저한테 큰 도전이 되기도 하고 네. 꼭 조만간에 또 제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독창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벌써 5월이니까 이게 네. 극장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예. 한 내년 정도에 네. 저희가 테너 최원희 독창회 포스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6년도에 26년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독창의 레퍼토리가 저는 벌써 기대가 되는 게 그라나다도 있죠. 네. 앵콜곡으로 100% 나올 것 같고 네. 지금 인제미스크도 독창에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뭐 보엠도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카니오도 하셨고 네. 와 뭐 레퍼토아가 뭐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뭐 지금 미국 다 부르시니까 스페인까지. 네. 자 이렇게까지 해드렸는데 2026년 네 알겠습니다. 김현진님 최은희 선생님 연주하신 곡 너무 멋지십니다. 이문영님 브라보 매력 있고
웅장합니다. 오페라 극장에 와 있는 듯해요. 김현정님 믿어지지 않는 오전의 성량. 아 그렇죠. 오전의 성량입니다. 오후는 이거보다 2배 증폭됩니다. 자 김영선님 스토리도 재미있고 말씀도 참 잘하시네요. 옹이뉴키님 인제미스코 처음으로 이 곡을 맛보고 있는데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래식하는 이유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작곡가가 만들어진 이 위대한 작품을 이 연주자라는 연결자를 통해서 처음 만나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진짜 행복합니다. 사실 특히 이런 대곡을 연주하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예. 정말 이렇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떨림과 그런 것들이 항상 존재하는 것 선생님 이제 연주 안 하시잖아요. 네. 제 방송에서 이제 2곡 끝났죠. 맞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예, 그럼요. 자, 그 테너 최원희라는 아티스트는 우리나라에서 한국예술 종합학교를 졸업하고 네. 그리고 독일로 갈까 이탈리아로 갈까 고민하시다 결국 미국으로 갔어요. 예.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경제 대국 아닙니까? 그렇죠. 예. 즉 볼 수 있는 환경과 무대에 대한 환경도 가장 좋을 텐데 거기서 지금 활동도 하시지만 저는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 처음에 유학 가실 때 상황과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은 좀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예. 보고 오셨을 때 어떤 부분을 좀 이야기해주고 싶으세요? 앞으로 이제 꿈나미들이 있을 텐데 선생님 보고 미국으로 유학 가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네네. 네. 제가 유학을 갔을 때는 2006년도인데요. 네. 2006년도만 해도 지금하고는 시대가 많이 변해서 20년 전이에요. 네, 그때만 해도 한국으로 전화를 하려면 이렇게 국제 전화 카드라는 걸 사서 이렇게 뒤에 동전을 긁어서 그 번호를 누르고 유선 전화로 그 공중 전화에서 전화를 걸고 막 이러던 시대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과 이게 외국에 나가 있다는 것에 대한 거리감이 지금 느끼는 것보다 굉장히 더 멀게 느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유학을 가서 한 5년 정도를 한국에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유학을 갔으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뭔가를 이룰 때까지 오지 않으리라 뭐 이런 마음도 있었고 물질적인 것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2025년도에 유학을 나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다. 그래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굉장히 가까워졌고 또 한국에서의 이런 한국 고유의 문화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페라 가수로서 활동을 할 때에도 저희 때보다 훨씬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외국 가는 거에 대한 것을 너무 두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옆집 가듯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꼭 마음속에 이런 뜻이 있으신 분들은 도전하시고 또 본인이 한국에서 갖고 배워오신 그런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하고는 지금 확연히 다르다. 많이 다르죠. 예, 거리감도 가까워졌고 예. 기회도 더 많다. 문화적인 거를 차이를 이제 저희 때는 제가 그 한국 음식을 못 먹고 리허설을 갔거든요. 예. 왜냐면 이제 테너다 보니까 뭐 그 피지컬리 상대 배우들하고 이렇게 러브씬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한국 음식을 먹으면 냄새가 난다는 막 그 컴플레인도 직접 들어오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요새는 공연 연습하고 있으면 저녁 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 먼저 외국 친구들이 한국 음식 먹으러 가자고 막 얘기를 해요. 불고기, 김치, 비빔밥. 김치찌개, 뭐 부대찌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영화나 드라마, 뭐 K-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됐고요. 그래서 한국 가수들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뜻을 펼치실 수 있는 또 장이 열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열심히 하시면 아마 저희 시대 때보다 더 큰 성과들을 이뤄내실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네. 그 말씀하신 유학 가셨을 때 2006년도만 하더라도 서울은 물론 지방의 음악 대학들이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네. 시기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 공교롭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공교로운 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말씀하신 대로 많은 기회가 있는데 음대의 지금 진학률이라든가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상황이 그리 썩 좋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만연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안타깝죠. 그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문화 자체가 저희 때보다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제가 아까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전 세계적으로 클래식이 죽어가고 있다, 오페라가 죽어가고 있다는 인식은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지면서
그 탑 레벨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많이 낮아졌다고 저는 느끼고 한국의 실정을 봤을 때에는 외국보다 조금 더 그게 더 가속화되어서 클래식 음악을 굉장히 더 어려워하시고 꺼려하시는 문화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실 뭐 대학뿐만이 아니라 공연장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클래식 음악을 좀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사실 음악이라는 거를 100% 이해하고 모든 걸 알아야지만 즐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 공연장에서 연주자들의 호흡과 그 대곡을 옆에서 느끼는 그런 진동들을 느끼면서 이 곡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고 좀 친숙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클래식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문화들이 조금 생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네. 결국 관객 개발에 대한 말씀으로 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 공급은 우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수요에 대한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참 이 부분은 좀 죄송하기도 한데 제가 우리 최은현 선생님 모시기 전에 홍일환 선생님을 먼저 모셨어요. 네. 예, 우리 아내분인 네. 홍일환 선생님 먼저 모셔서 이번에 청해드릴 곡이 김택수의 아리랑 연가인데 두 분이서 같이 부른 음원으로 맞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곡도 혹시 스토리가 있나요? 이 곡은 이제 앞에서부터 스토리 얘기를 하시니까 자꾸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곡은 아내가 첫 솔로 앨범을 냈던 그 솔로 앨범 제목이 희망가인데 그 네. 희망가의 마지막 트랙에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솔로 앨범인데 제가 이렇게 하나 끼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피처링을 했던 곡이고 네. 이 곡은 저희 부부를 위해서 새로 작곡이 되어진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김택수 작곡가라는 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클래식 현대 음악 작곡가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희 부부를 위해서 이 사랑하는 연인이 뭔가 이렇게 함께 고개를 넘어가는 듯한 그림을 그려주시는 그런 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김택수의 아리랑 연가, 소프라노 홍혜란, 테너 최은희의 협연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김택수의 아리랑 연가, 소프라노 홍혜란, 테너 최은희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선생님, 홍혜란 선생님 앨범인데 네. 너무 마지막에 좀 많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 뭐 남편이니까 그 정도는 할수 있죠. 아니 이게 홍혜란 선생님이 더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이게 큰 소리로 네.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첫 곡 말고 마지막 곡 좀 마음에 걸리는데요. 그치. 저희는 다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지 말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발성적인 이야기 좀 물어볼게요. 네. 이 고민을 많이 하셨다 그러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악가 입장에서 독일 선생님, 그러니까 독일에 유학 갔을 때 발성, 극장은 많이 있지만 또 생각이 있고 선생님의 이게 성향을 봤을 때 저도 이탈리아 참 잘 어울린다, 드라마틱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미국으로 가셨어요. 네. 미국에서의 발성 이야기 어떻게 배우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미국은 되게 재밌는 게 있는 게요. 네. 그 대학교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네, 대부분 노래를 잘 못하시거나 예, 아니면 이제 은퇴를 하셔서 더 이상 소리를 잘 못 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은퇴 연령이 없거든요. 예. 대학 교수님들이 그래서 종신 교수. 종신 교수 제도이고 그리고 노래 뭐 운동 선수들 보면 보통 코치 분들이 그 운동 선수들보다 잘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미국의 성악계가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소리를 더 잘 내주지 못하시고 소리의 방향이나 길에 대해서 삼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한국에서하고는 조금 굉장히 다른 스타일의 레슨 방식이었고 네. 좀 음성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티칭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말씀하신 거를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지도 교수님이 직접 소리를 내주면서 그렇죠. 자 이렇게 내, 그렇죠. follow me, 네. 나를 따라왔는데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는 자 이런 방향이면 어떨까라고 던져주시는. 거의 대부분 그렇죠. 왜냐하면 아하. 선생님이 소리를 못 내시니까 저희 예. 미국 선생님이 제가 레슨 처음 갔을 때 제가 놀랬던 게 보통 한국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막 내주세요. 예. 막 하면 저 이렇게 따라하는데 네. 선생님이 자 그랬더니 이렇게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분은 노래를 하셨지만 본인의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그 다른 사람의 노래를 들어줄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셨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수시 교육하면 살아남기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죠. 예. 굉장히 어렵고 선생님이 현재 어떤 노래를 하시는지가 제자들에게 큰 지표가 되니까요. 예. 사실 이런 교육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좀 체계적인 그 음성학적인 접근이라든지 또 그 사람만의 소리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또 접근법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우리나라는 그때 최대한 빨리 무대에 서고 성공하는 데만 좀 포커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런 방향성으로 왜냐하면 성향이 학생마다 다른데 네. 내가 직접 지금 잘 내지 못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네. 결과적으로 성공한 학생들의 비중도 또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제가 가장 뭐 현타가 올 때가 있는데요. 미국에 예, 있으면서 예, 예. 저희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되면 네. 유럽이든 미국이든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소리를 잘 내시는 분들은 외국에 유학을 갔을 때 보통 그 학교에서 소리를 제일 잘 내는 수준으로 학교를 들어가요. 예. 근데 그때 그 학교에 있는 이제 학생들은 그 외국인 학생들은 노래를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안 된 친구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제가 막 아 하면 소리를 못 내고 아 이러고 있던 친구들이 한 5년 교육을 받고 나서 갑자기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 그래서 이런 성장이라는 것을 봤을 때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이 친구들이 뭐 6개월 만에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그 길을 닦아주면서 오랫동안 가지고 갈 수 있는 테크닉을 그 사람만의 목소리를 찾는 그 시간을 조금 더 충분히 둘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제 방송 EBS인 거 아시죠? 네. 교육 방송입니다. 그렇죠. 교육적인 이야기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테너 최현희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의 꿈은요.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 뭐 루치아노 파바로티처럼 유명한 테너가 되는 거였는데 네. 지금의 저의 꿈은 저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클래식을 또 오페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는 또 그런 일을 감당하는 거. 또 그게 저의 꿈인 것 같습니다. 연결자. 네, 연결자. 감사합니다. 자, 바쁜 일정 중에서도 정경의 클래식에 출연해 주시고 우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라이브 연주 2곡이나 들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5월 18일 IBK 기업은행 챔버홀에서 또 대구에서 공연하는 오페라가 들리는 48시간 이탈리아 여행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협연을 해주신 우리 피아니스트 정재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정경의 클래식 수요 초대석 테너 최원희와 함께했습니다.